네, 반갑습니다. 전문가 국가대표입니다. 자, 8월 19일이죠, 오늘. 네, 수요일 공개방송 간단히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는, 지난주부터, 시장이 이 당시에 슈팅 구간으로 들어왔다. 네, 슈팅이니까, 슈팅이라는 얘기는 좀 더 이렇게 치고 가는, 쭉쭉쭉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단기 고점을 향한 상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완만하게 상승할 때는 당장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의 경우에. 근데 이번 같이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각도를 세우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각도를 세우면서 슈팅 구간으로 들어가면 뭐 슈팅 나오자마자 꺾이지는 않지만 그 흐름이 뭐 어느 정도 이어진 다음에는 결국에는 이제 반대급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뭐 60, 80 뭐 그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 코스피는 2400 전후 뭐 그 위에서는 조심하자,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왔죠. 코스닥이 어저께 거의 뭐 5% 가까운 장중 급락이 나왔고, 종가는 마이너스 4%, 오늘 뭐 2% 반등했는데 역시나 이제 이때는 제가 조정 가능성을 예상을 했지만 뭐 이렇게까지 단기적으로 뭐 800포인트를 깰 정도로 코스닥이 그 정도로 예상을 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역시나 시장은 꺾일 때가 되면 또 뭔가 이제 악재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악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안 그래도 하락하고 쉴 자리에 악재가 딱 나오면 그것이 이제 이렇게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 이제 김정은 사망설이 터졌는데, 아마 뭐 이런 자리에서 김정은 사망설이 터졌으면 이렇게까지 안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때도 뭔가 많이 올라서 좀 하락을 할 만한 타이밍에, 안 그래도 빠질 타이밍에 악재 나오니까 이게 확 해서 이제 발작 현상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발작 현상 같은 거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과도한 하락이었던 거죠, 발작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서 오늘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왜 하락이 또 이렇게 강하게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어저께 증시가 뭐 크게 하락한 이유, 그 전까지는 이제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그죠? 이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무슨 악재가 딱히 있어서 하락했다라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 정도나 충분히 눌릴 수 있죠. 아무런 뭐 악재가 없어도 이렇게 눌리는 정도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죠, 이 정도. 이 정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급락, 이제 이런 급락, 이런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내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뭐 그동안 계속 좀 적어지다가 많아지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좀 의미 있는 2차 확산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과거에 이제 3월달에 우리나라에서 4월달까지 확진자가 막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다가 그동안 감소했어요, 이렇게. 총선을 전후로 해서 총선까지 이렇게 4월달 급증하다가 총선을 전후로 이제 급락을 했어요, 확진자가. 거의 안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급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1차 확산, 이제 2차 확산이 나오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 2차 확산이 나온다라는 어떤 이 이슈가 지난 주말 우리 연휴 동안에 뭐 광화문 집회라는 어떤 이제 또 이벤트가 있었죠. 거기서 뭐 이제 교회 단체에서 퍼졌다, 이런 뉴스가 자극적으로 나오면서 좀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뭐 몇 명이 증가했네 이런 거에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대중들이 좀 주목할 만한 확산세가 나타나면서 어저께 연휴 끝나고 급락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는 한동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과거에 미국도 그랬고요. 미국도 2차 웨이브가 나왔어요. 미국도 1차 웨이브하고 이미 그 나라는, 미국은 2차 웨이브가 한참 더 나왔어요. 이렇게 1차 하고 좀
쉬엄쉬엄 하다가 2차 웨이브 나와서 난리가 났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1차 웨이브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진정되다가 6월 7월 달부터 다시 급증해가지고 지금 2차 웨이브가 한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어떤 물리적으로 역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이게 확산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갑자기 뭐 나타나다가 확 끝나지는 않아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 퍼지던 확산이 갑자기 멈추지는 않겠죠. 뭐 갑자기 셧다운을 하든 다시 뭐 다 격리하고 다 못 움직이게 하고 그러면 그때는 감소세가 나타나겠지만, 그건 이제 하고 있잖아. 이제 이제 경기도나 뭐 이런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이제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시작했죠. 어제부터. 그러면 이 효과는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다음 주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나타나는 거지. 일단 이 확산이 나타났고 그 확진자들이 지금 전국에 많이 발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검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그동안에 좀 검사를 적극적으로 안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조금만 뭐 열이 있거나 조금만 의심이 되면 다 검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확진자는 증가할 겁니다. 아마 이번 주 계속 증가할 것 같고,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까지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나타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 이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상하는 범주를 뛰어넘는, 뭐 예를 들어 뭐 300명 400명이 아니고 하루에 뭐 갑자기 뭐 1000명 2000명이 나온다, 이거는 좀 파급력이 있을 수 있죠. 아무튼 그 정도의 차이지 확산세는 당분간 나타날 것 같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또 이때처럼 3월달처럼 대폭락하는 거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뭐 또 이것도 다들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들, 미국, 일본, 다들 2차 웨이브가 나왔습니다. 2차 확산이 크게 나왔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확진자가 수만 명이에요. 하루에 막 4만 명, 3만 명 이렇게 걸려, 5만 명도 최대 걸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 하루 확진자 뭐 290명, 뭐 이제 내일 모레 많아진다면 뭐 400명, 300명 될 것 같은데, 미국은 하루에 몇만 명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증시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상 신고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처음에는 이걸 처음 나간단 말이에요. 모든 주식시장이든 어디든 간에 처음 나오는 호재, 처음 나오는 악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야기하는 어떤 문제점, 파급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안 돼 있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뒤부터는 어떻습니까? 물론 코로나 확산하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고 악재죠. 그러나 어떤 뭐 이걸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어떤 상황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 정도에서 그치면서 이 세상은 코로나를 받아들이고 굴러갈 것이다 라는 그 전제 조건이 깔리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단기적인 출렁임만 있겠지. 오히려 그 코로나 확산에 대한 어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부양책이 준비되고 돈을 막 지원하고 하니까 그 기대감이 오히려 더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때 확산 2차 웨이브 터지면서 약간 주춤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좀 다시 올라왔어요. 니케이 지수.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뭐 코로나 확산한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무슨 수만 명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면은 아주 뭐 훌륭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훌륭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뭐 국민성도 그렇고 방역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2차 웨이브가 있긴 있겠지만 잘 극복해서 조금 뭐 다음 주부터는 좀 진정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시장도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 자체가 이제 아시겠지만 치사율이 높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체 코로나 사망자가 306명.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달에 300명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7월달 중에 300명 찍었어요, 사망자. 근데 지금 306명이면은 뭐 한 달에 6명? 10명 죽는 거예요. 이제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은 뭐 좀 더 늘어나겠지만, 아니 한 달에 뭐 10명, 20명 죽는 질병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잖아. 여러분들 하루에도 수많은 질병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사망합니다.
그런 질병이 있어도 우리나라 안 망하잖아. 근데 이 코로나라는 건 좀 특수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지. 예, 그런 정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시장은 앞으로 좀 출렁출렁 하면서 뭐 큰 상승도 힘들고 그렇다고 뭐 대폭락도 안 하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 형태로 갈 것 같아요. 예? 박스권 형태. 근데 이 박스권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 언제 어딜 찍고 언제 어딜 찍고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맞추기 힘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가령 뭐 내일 좀 반등하다가 다시 빠져서 이렇게 찍고 다시 반등하고 뭐 이런 흐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내일 바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지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정확한 궤적은 뭐 아래가 먼저인지 위도 먼저인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예, 대략 2300 초반선 2300선을 저점으로, 네, 2400선은 단기 고점으로, 네, 물론 뭐 좀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많이 밀릴 수도 있고 무슨 어떤 뭐 코로나 확산세가 생각보다 커진다거나 하면은 순간적으로 좀 더 밀릴 수 있겠죠. 심리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테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생각보다 더 강하게 2400 뭐 중반까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또는 뭐 미국에서 호재가 나온다든지, 예, 뭐 백신 얘기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요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자리가 어딥니까? 대략 이런 박스권이라고 제가 이제 예상을 해봤는데 지금 자리는 딱 그 중간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좀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애매한 중간 자리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식을 많이 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현금 100%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5대5가 적당한 것 같아요. 5대5. 네, 주식 반, 뭐 현금 반 정도 해서 적정, 아주 공격적으로 하지도 않고 뭐 아주 그렇다고 비관적으로 하지도 않고, 예, 그 정도 수준에서 매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대신에 여기서 내려오면 이제 매수죠. 예, 내려오면 주식 비중 확대, 단기 확대, 예, 반등이 나오면 축소. 또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면 주식 비중을 더 축소, 현금 비중 확대, 또 내려오면 다시 확대. 주식 비중 확대. 예, 이런 식으로 좀, 예, 좀 뭐랄까요, 탄력적으로 유동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당분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늘 이제 어제 너무 과도하게 빠졌으니까 올라왔는데 어제 참 우리는 억울하죠. 어제 전세계 증시가 멀쩡했거든요. 전세계가 멀쩡했는데 한국만 코스닥이 4% 폭락을 했다는 게 그 코로나 확진자가 200명 됐다고, 네, 4% 폭락을 했는데 참 뭐 글쎄요. 다른 우리나라보다 코로나 확진자가 훨씬 많은 나라들이 많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나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야, 한국이란 나라는 얼마나 확진자가 적었으면 200명으로 저렇게 놀라나 싶을 거예요. 아무튼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했다는 거죠 어저께. 이렇게까지 하락할 그거 아닌데 심했다. 어제 좀 과도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마감 브리핑에서. 그래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뭐 계속 치고 가는 이런 반등 아니라고 봐요. 뭐 절대 불가능하다는 아니지만 가능성 측면에서 이렇게 뭐 초강세장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올라오면 또 꺾이는, 네, 출렁출렁 하면서 조정을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 그래서 여기가 8월 초에 형성했던 이 자리가 당분간은 좀 넘어가기 쉽지 않은, 네, 고점으로 남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종목을 가볼게요. 그러면 시장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종목을 가보면 지금 뭐 대체적으로 그동안 대장주들, 네이버, 카카오 얘네들이 이제 원래 조금 힘이 떨어질만 했는데 다시 코로나 확산되니까 언택트로 관심이 쏠리죠. 그래서 어제 오히려 올랐어요. 얘네들은 올랐고 오늘도 올랐고.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때처럼 초기처럼 대박 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반대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다고 해서 시장이 폭락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다고 해서 뭐 네이버, 카카오나 과거에 뭐 알서포트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오르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때처럼 막 어마어마한 고수익을 노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오히려 알서포트는 추격면서 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좀 내려오면 사야지. 내려오면은 또 쉽게 안 꺾이겠죠. 왜냐면 이제 다시 코로나 확산되면은 또 원격 뭐
어떤 원격 시스템,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번 주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큰 걸 노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시젠, 뭐 랩지노믹스, 뭐 오상자이에, 오상섬노, 뭐죠? 오상자이에 이런 애들도 좀 이제 진단키트 쪽이 다시, 마스크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KM 이런 쪽도 조금 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 봐요.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젠도 원래는 실적 발표하고 이제 좀 끝날 줄 알았는데, 큰 마디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은 사태가 글쎄요 쉽게는 안 죽을 것 같아요. 다시 반등해서 또 뭐 그렇다고 이게 뭐 30만원 돌파해서 대박 난다 이건 아니고요. 원래대로라면 저는 이제 시젠은 이렇게 좀 죽어 내려올 종목으로 봤는데 10만원대로, 그게 아니라 좀 20만원대에서 놓을 것 같아요 당분간. 뭐 랩지노맥스 이런 애들도 큰 수익은 안 날 것 같지만 대안이 될 것 같다.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이런 쪽으로 좀 몰리겠죠 또, 그죠? 이런 정도는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자, 그 다음 대장주 어딥니까? 뭐 LG화학, 삼성 SDI, 뭐 대두전자재료, 에코프로비움 이쪽이죠. 2차전지 쪽, 전기차 배터리 쪽인데, 얘네는 뭐 코로나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봐요. 어차피 뭐 코로나가 있든 없든 전기차 시대로 오는 거는 뭐 숙명이고요. 근데 얘네들도 지금 눌리면 반등 나올 거라고 봅니다. 눌리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뭐 큰 수익을 당장 노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큰 수익은 아니고 올라오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수익은 줄 것 같은데요. 큰 수익이 아니고 좀 작은 수익 정도로 목표로 그렇게 잡으면 좋지 않을까. 뭐 첨보 이런 애들도 올라오면 좀 팔고 다시 눌림목을 기다리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조정받고 올라오면 뭐 70만원 초중반대 올라오면 또 한번 팔아주는, 저희가 이제 이때 팔아줬거든요. 이때 팔았어요. 70만원 중반대 올라왔을 때 이제 팔았어요 한번. 40만원대 사가지고 70만원대 팔아서 수익률을 뭐 70% 이상 챙겨놨는데, 요거 이제 다시 60만원대 왔을 때는 좀 관심있게 봐야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또 굉장히 또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코로나 치료제 이런 쪽은 또 한번 움직일 것 같고, 또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신약 모멘텀이 있거나 이런 종목들은 또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빠지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뭐 또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뭐 신풍제약 이런 쪽 굉장히 어려워요 대응이. 워낙 변동성도 크고 해서 이런 건 초보자분들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아마 이런 쪽으로 또 앞으로 관심이 좀 쏠리지 않을까,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섹터, 이쪽은 뭐 코로나와 연관은 없는데요. 일단 피해족이죠. 이쪽 코로나 확산되면 다시 피해주로 분류가 되는데, 내년 기대감이 있다고 했어요. 내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차 쪽은 내려오면 저는 관심있게 보려고 합니다. 뭐 모비스까지,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 뭐 모비스, 현대, 위아 뭐 이런 쪽도 추격면서 하면 안된다고 했죠 제가. 추격은 안된다. 제가 현대차도 이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때부터 추격하면 안된다고 했어요 사실.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서 좀 이때는 어떻게 보면 예상이 좀 틀렸죠. 이때라도 매수했었어야 되는데 뭐 더 올랐어요. 근데 제가 이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여기서 매수하는 거 아닌 것 같고 좀 팔아야 된다. 단기적으로 가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려오면 오히려 저는 좀 15만원대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직 15만원대는 안 내려왔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좀 반등 주고 또 내려온다 그러면은 관심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 쪽은. 그래서 이런 쪽입니다.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인데, 뭐 이쪽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당분간 삼성전자는 재미가 없을 것 같고, 하이닉스도 이제 완전히 버림받았다 그랬죠. 이때 실명 매물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이거 버려지는 거야. 하이닉스가 엄청 뭐 안 좋거나 뭐 앞으로 전망이 아주
치명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서 빠진다기보다는 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냉정한 것입니다. 좋은 게 있고 좀 덜 좋은 게 있으면 덜 좋은 거는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좀 덜 좋다는 이유로. 예, 앞으로 뭐 내년에는 하이닉스도 전망 괜찮다고 보는데 당장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죠. 그러니까 일단 버려지는 건데 반도체 IT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요. 예, 그 장비나 소재 쪽, 뭐 어닝 IPS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뭐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오늘 이오테크닉스 올랐죠. 그 다음에 뭐 테크윙도 급등했고, 뭐 동진 세미캠, 네, 이런 쪽은 그래도 실적 성장성이 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이쪽에 더 무게가 있어요. 예, 중소형 쪽이 실적 괜찮기 때문에 이런 쪽은 앞으로 뭐 조정이 나온다거나 내려오면은 네, 또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근데 약간 애매한 종목도 있네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약간 애매하고, 아무튼 조정 시에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은 이쪽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언택트 쪽은 좋긴 좋은데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네, 대체로 조정 시 관심을 갖는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도 조정시 관심인데, 아까 제가 욕심 크게 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이벤트가 있죠. 9월달에 테슬라 데이라는 게 있다고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테슬라 데이. 테슬라 데이가 뭐냐면, 테슬라가 이제 미래의 어떤 배터리 전략에 대한 중대한 발표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테슬라가 이제 뭐 말만 믿어서는 뭐 자기네들이 모든 걸 배터리까지 생산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뭐 한다, 이 세상을 다 테슬라가 할 거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거는 비현실적인 얘기죠. 만약에 걔네가 잘한다 그러면 지네들 거, 테슬라 물량은 지네들이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솔직히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세상에 전기차가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는 그냥 하나의 브랜드일 뿐이죠. 그죠? 근데 그것도 혼자서 다 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만약에 한다고 쳐도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에 대한 전망이 뭐 테슬라 데이에 의해서 뭐 무너진다, 망가진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9월달에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 조금 이제 9월 초가 이제 임박해 오면 조금 이쪽은 약간 좀 너무 무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나라 전기차 섹터 쪽은. 그래서 8월 말, 뭐 8월 중하순, 8월 말까지는 매매를 해볼 수는 있지만, 그 뒤에는 조금 관망세를 가지고 좀 9월을 지켜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섹터는. 그래서 아무튼 시장은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때는 그래도 쉽게 왔는데, 이때 좀 어려웠죠? 이때 어려웠던 것처럼 지금도 좀 어려운 구간이 한동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격 매수 자제하시고요, 종목들. 그 다음에 뭐 너무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키운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목표 수익률도 좀 낮추고 올라오면은 우리가 뭐 예전에는 뭐 20%, 30%, 40%를 목표로 갔다면, 이제는 5%, 10% 이 정도 목표에서 또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습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주 수요일까지 한 주간 성공 투자 하시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됐다 하시면 좋아요와 또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주 방송에서 또 제가 좋은 시장에 대한 전망과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